특례보금자리론의 특성은 이제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최대 5억 원까지 소득과 무관하게 대출을 해주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대출 형태인데 기준 자체가 KB 시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지적을 또 합니다. 계속 뭔가 지적이 나오고 문제가 나오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금매로 요즘에 많이 거래가 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된 금액 자체는 9억 원 이하로 반영이 돼서 시세가 되더라도 KB 시세 자체,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론의 기준이 되는 KB 시세는 그거에 못 따라오다 보니까 뭐 대상이 되지 않거나 이런 상황들이 좀 현실과의 괴리가 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금매가 나와서 7억 5천의 물건이 나왔어요. 아파트 거래를 하려고 보니까. 그럼 이거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KB 시세는 10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한 2억 5천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못 받는 거네요. 못 받는 거죠. 이렇게 되고 또 특례보금자리는 대출 심사 기간이 일반적으로 이제 주담대는 일주일이면 되는데 특례보금자리는 30일이에요. 한 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의 정책 모기지기 때문에 취지 자체가 금매 물건을 통해서 어떤 투자 수익을 얻는 거를 방지하는 그런 개념도 들어간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급금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세보다 많이 떨어져서 나오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사서 너희가 이제 투자 수익을 얻도록 내가 정책 모기지를 정부에서 이걸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이제 30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KB 시세가 요즘에 거래량이 워낙 절벽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현재 거래되는 평균 가격을 반영하기에는 약간의 좀 한계가 있어서 KB 시세에 국한해서 보는 것들을 약간 좀 조정해 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금매 이런 거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적용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봐도 무리는 없겠네요. 그렇죠. 왜 30일 동안 심사를 하는 동안에 누군가는 이제 금매는 뭐 당장 내일 예약 한 일주일 열흘 동안에 빨리 살 사람을 찾는 건데 그러니까요. 한 달은 좀 그러니까 길다고 느낄 수도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해서 어쨌든 급금매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사기 위한 자금으로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게 이제 좀 김 교수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이걸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네요. 지금 우리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나가면 한 달 이내에 이제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중개사든 매매 당사자가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시차가 한 달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공감을 하고 이 한 달 동안에 예를 들면 계약이 이루어나고 나면 그때 사실은 이게 시세잖아요. 시세라는 개념. 실시간 거래, 실제 거래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거와 좀 가격, 이게 이제 정부 당국도 고민인 것으로 보이는데 KB 시세는 이제 오래된 관행이에요. 저도 보니까 한국부동산원도 있고 또 실거래가 신고도 하게 돼 있던데 대개 금융기관의 오랜 경험이 아마 주택은행에서 제가 뭐 국민은행의 시세가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데이터가 이제 축적해와 놓으니까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걸로 보여요. 이 부분은 좀 개선은 어쨌든 이 금융당국도 좀 고민해서 해법을 좀 찾았으면 하고 하나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보면 KB 시세뿐만 아니라 좀 문제되는 게 40조 원으로 좀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올해 1년이에요. 한시적 물론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는 이게 이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수요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만약에 인기가 있다면 이전에 안심전환대출은 호응도가 낮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인데 사실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이 그러니까 소득은 낮지만 미래 소득이 많은 젊은 층이 내 집 마련할 때는 거의 80%까지 금액도 거의 상한선을 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젊은 층들도 소득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득에 맞춰서 집을 살 경우에는 LTV 같은 것들을 좀 예외를 인정해서 한 80%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도 있고 제가 프랑스도 보니까 거기는 아주 획기적이에요. 지금 금리 문제인데 1% 금리로 정책 금리로 주거든요. 1%요? 네, 1%.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도 이제 저도 뭐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만 이 금융위원장님이 현재 보면은 서민 주거나 이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맞아요. 우리도 이제 이런 쪽에 좀 파격적인 지금 우대금리라고 합니다만 앞서 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0.9% 정도가 되는 것이고 네네. 그 금리의 수준 3.25마저도 사실 앞으로 금리가 더 내린다면 결코 낮은 금리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게 받기도 어렵지만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들을 좀 미래에 종합적으로 보고 좀 정부가 이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라든지 또 주거 취약계층이 할 수 있는 그런 금융 문턱, 대출 문턱을 낮추는 좀 새로운 획기적인 상품도 나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봅니다. 소장님 사실 금매라는 게 집을 내놓는 분들은 어떻게든 빨리 좀 처분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격을 좀 낮춰서라도 금매를 하고 싶어하는 거고 이거를 사고자 하는 분들은 가격이 그래도 좀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금매에 접근을 하는 건데 이제 거래 금액은 7억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말씀대로 7억 5천인데 실제로 KB 시세는 아직 10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어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한다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접근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좀 측면이 좀 생길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정부에서 대출 상품들의 기준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희 대출의 주택 자산 가치 기준을 KB 시세를 우선순위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고 계신 것처럼 KB국민은행이 과거 주택은행 때부터 사실 주택 시세, 아파트 시세를 굉장히 처음부터 오랫동안 조사를 해왔고 네. 정부의 국가통계 시세로 대응을 했던 첫 번째 기관이죠. 지금은 한국부동산원이 하고 있지만요. 네. 그래서 대부분 순서가 KB국민은행 시세, 그다음에 부동산원 시세, 감정평가 뭐 이런 순으로 이제 검토를 항상 해서 일순위군요. 기준이 좀 관행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KB 시세, 뭐 부동산원 시세 혹은 실제 거래된 계약 금액 이거 중에서 좀 더 소비자가 자금 마련하는데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기준을 세우는 부분 혹은 악용되는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기준을 정했겠지만 네네. 사실 과거에 생각해 보시면 이런 대출 자산가치 기준을 KB국민은행 시세로 쓰면서 악용됐던 케이스도 역시나 있거든요. KB 시세를 이렇게 다르게 좀 조작을 해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사용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사실 속칭 뭐 빌라왕이나 이런 데서도 악용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악용 사례들은 행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 그러니까요. 최대한 소비자들의 대출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선택지를 열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